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러는데 환율은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가?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자, 크게 봤을 때요. 직접적인 요인이 있고 간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요인은 별거 없어. 국가가, 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외환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거기서 달러, 예? 뭐,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유로화, 이 5유로짜리 유로화, 아니면 뭐 러시아에서 쓰는 루블화, 그리고 외국 돈을 사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외국 돈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응?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환율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그랬잖아요. 응?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1달러가 1170원. 그죠? 1달러 1170원이야. 지금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아까 그랬죠. 환율의 그 파급 효과. 뭐 수입업체한테도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수입 물가 올라가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냅두면 되겠어 이거? 안 돼. 내버려두면. 그래서 환율을 좀 떨어뜨려야 돼. 환율을 좀 낮춰야 돼. 낮추려면 어떻게 돼?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 어떻게 해? 개입해서 뭘 어떻게 해? 달러를 응? 자, 환율을 이렇게 좀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달러를 외환시장에다가 풀어버리면 돼요. 풀어.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액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국가가 그죠?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아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 이런 것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지금 너무 뛰었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팔아버립니다. 이거를 팔면 원화가 들어오겠죠. 한국 돈으로 만약에 이렇게 판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수요 공급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장에 이 달러가 막 쏟아져 나와. 예를 들면 뭐 4천억, 1조, 2조 이렇게 만약에 쏟아져 나와. 그럼 공급이 늘어났죠. 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은 달러 원 환율은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왜? 달러 흔해. 발에 차요. 그죠? 그럼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요거 좀 보세요. 요 기사. 그죠?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환율 방어 나선 러시아, 달러 매입 전격 중단. 그죠? 환율 방어에 러시아가 나섰답니다. 국가가 개입을 했나봐. 근데 달러 매입, 이거를 이제 중단했대. 환율을 방어하려고. 잠깐 읽어볼게요. 루블화 가치 일주일 새 5%나 하락.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화 매입을 중단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입을 중단했다.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급등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사 이제 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루블화를 쓰잖아. 근데 루블화의 가치가 확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는 환율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아니라 러시아니까 달러 대 루블화 환율이 올라요? 내려가요? 오르지.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잖아. 너무 올라. 그럼 부작용이 생기잖아. 다 똑같아. 그 나라도 막 물가 뛰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동안은 시장에서 러시아가 달러를 막 사들이고 있었어. 예?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사들이지 않는다 이 소리. 안 사들이겠다 이제. 사들이는 걸 멈췄다. 왜?
왜?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환율을 좀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안 간다고? 아, 미치겠네. 아, 러시아라서 힘들어요? 똑같다니까. 돈의 종류만 다르지. 어? 자, 보세요. 그동안은 러시아가, 잘 들어보세요. 달러를 계속 사들였어. 외환시장에 들어가갖고 달러를 막 샀어. 계속 사들였어. 그럼 달러의 양이 줄어들잖아. 그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막 오르잖아. 그죠? 그럼 환율이 계속 오를 거 아니야.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어. 왜? 적당히 환율을 좀 올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루블화의 가치가, 러시아 돈, 이 루블화의 가치가 갑자기 막 하루에 10% 20%씩 막 떨어지고 가치가 막 추락을 하네. 그죠? 근데 가뜩이나 추락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달러를 계속 사 모아봐. 그럼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럼 환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고. 응?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달러를 사들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죠?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이거 참고로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가 왜 갑자기 요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막 폭락을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원자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자재. 러시아가 뭘 수출 많이 해요, 여러분? 원유. 그죠? 원유하고 가스,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출해요. 그걸로 거의 먹고 사는 나라야, 걔네는. 근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다 폭락을 하고 있어, 지금. 원유값도 막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러시아에 투자를 했던 외국 자본들이 야, 이 나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경제가 별로 안 좋네. 이래갖고 다 팔고 떠나버려. 돈을 다 빼버린다고. 돈을 다 빼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루블화의 가치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다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팔려면은, 그죠? 일단 루블화로 받은 다음에 이 루블화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쓸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뭐야? 달러로 돈을 바꿔야 돼.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막 갑자기 늘어나.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 반대로 루블화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하다.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에 줄줄이 금리 인상. 또 조금만 읽어볼게요. 남아공 이어 브라질 0.5%포인트 올려. 멕시코도 금리카드 만지작. 그죠?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한다. 중국의 경제 둔화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진 중에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져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야. 아셨죠? 예?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는 뭐야? 제가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뛰는데, 반대로, 자,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중에 있던 그 신흥국의 통화 가치,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싱가포르, 태국 이런 데 있는 그 돈들이 갑자기 공급량이 줄어버리죠.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 시간에 했잖아. 유동성이 축소된다고 그랬잖아, 갑자기. 그 시중에 돈이 많이 없어져, 이제. 옛날에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럼 뭐야? 공급이 준 거죠. 그럼 자기네 나라 통화의 화폐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통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갖고, 요 환율이 치솟는 거를 막으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응?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같은 맥락이야. 똑같은 맥락이야. 이거 말레이시아 얘기가 나왔어요. 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링깃이라는 통화를 쓴대요. 그죠? 2015년 8월 5일자인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남아 2위 산유국
말레이시아가 산유국이래요. 산유국으로서의 위상에 타격받은 것이 1차 원인이다. 왜? 링깃이라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 원인이. 그죠? 그다음 외환 보유의 감소, 경상수지 악화 이런 거. 그죠? 그것도 원인이랍니다. 말레이시아 경제 위기의 1차 원인은 원유 가격 하락이다. 그죠? 아까 러시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폭락.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인도, 태국 다 이런 아시아 신흥국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기들의 그 통화 가치가 지금 뭐 안 내린 게 없어요. 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되겠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다 올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왜? 환율이 치솟는 거를 막으려고. 환율을 좀 떨어뜨리려고.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직접적인 방법에는 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막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 거고, 이건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그냥 하죠, 뭐. 네, 간접적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짧게 할게요. 외평채라는 거를 정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외평채. 요게 뭐냐?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이거 줄여놓은 건데요. 외국환, 외국 돈. 그죠? 평형, 맞춘다. 균형을 맞춘다. 기금, 채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달러가 지금 너무 없어. 그럼 환율이 치솟잖아. 그럼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걸, 좀 환율을 내리려고 달러를 확보해야 돼. 그럼 이걸 그러니까 달러로 빚을 내는 거야. 정부 국가가 달러로 빚을 내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외국 나가서. 그래서 그 채권에는 달러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저거 나중에 갚을 때, 만기 때 저 돈을 갚으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갚으면은 욕먹어. 뭘로? 달러로 갚아야 돼, 그때. 그죠? 그래서 달러를 좀 빚을 내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환율을 좀 떨어뜨리려고. 발행하는 채권. 외평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이런 거. 그 다음에 통화 수합. 수합핑, 수합. 맞바꾼다. 그죠? 지금 보니까 달러가 너무 부족해. 달러가 없어.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막 치솟아.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 예를 들면 일본 이런 데 가갖고, 야, 우리 달러가 너무 없는데, 내가 담보로 니네 나라에다가 원화, 우리나라 돈 이걸 담보로 맡길 테니까, 달러, 한 100억 달러만 좀 빌려주라. 꽂주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거야. 아니면은 일본이다 그럼 일본의 엔화를 갖고 오고,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걔네한테 주기도 하고, 이거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맞바꾸는 거, 통화 수업. 그 다음 통화 정책, 금리 정책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은 뭐야? 금리 정책, 저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같은 데서 하는 그 정책을 말하는 거고요. 재정 정책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적자 재정 적자를 펼치죠. 그래서 돈을 막 시중에다 막 풀어. 막 그냥.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 유동성이 막 넘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응? 그래서 환율을 그렇게 되면 올라가겠죠. 환율을 끌어올리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환율이 지금 너무 치솟아서 환율을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 적자 재정이 아니라 그때는 반대로 흑자 재정. 돈을 풀지 않는 거야. 돈을 막 다시 걷어들여 정부에서. 그죠? 그럼 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환율은 떨어지죠.